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죠. 파랗고 맑았어요. 여기가 어디죠? 섬이에요. 무인도 같은데요. 요리사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주위를 둘러봤죠.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모두 살았나요? 네, 7명 다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여기는 무인도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1명과 할아버지 6명만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누군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살아야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살아남아야 해요. 그렇게 열흘간의 생존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한 건 오후 3시쯤이었죠. 할머니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손등에 닿는 바람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늘은 아직 밝았지만 수평선 너머로 먹구름이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옆에 서 있던 은행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표정이 굳었죠. 저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은행가는 평생 숫자와 계획을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예측 가능한 것들을 좋아했죠. 하지만 자연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난간을 꽉 쥐었어요. 배는 작은 크루즈선이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특별 여행 상품이었죠. 7명만 탔어요. 할머니 1명과 할아버지 6명. 모두 70주를 넘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왔어요. 파도가 갑판을 덮쳤고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난간을 붙잡았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쇠 감촉이 느껴졌죠.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선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객실로 들어가세요. 선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 옆구리를 강타했죠. 배가 기울었어요. 할머니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죠. 정신을 차렸을 때 할머니는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어요. 등 밑으로 축축한 모래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가웠죠. 귀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눈을 뜨니 요리사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젖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요리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섬 같은데요. 무인도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모래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백사장 너머로 야자수가 보였고 그 뒤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래사장 곳곳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행가가 일어나 옷을 털고 있었어요. 군인 출신 할아버지는 벌써 주위를 살피며 걸어다니고 있었죠. 의사는 다른 사람들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는 떠내려온 나무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일단 명수를 확인합시다. 군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허리를 펴고 서서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7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선장은요? 선원들은요? 사업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도 사람도 희망도 없었죠. 우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가가 말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젖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찾았지만 물에 젖었을 수 없었죠.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식수, 음식, 쉘터. 순서대로 해결해야 해요. 계획은 나중에 세우고 지금은 몸부터 말립시다. 요리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젖은 셔츠를 벗어 짜기 시작했죠. 말리는 건 나중이고 지금 당장 주변을 정찰해야 합니다. 군인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공기가 팽팽해졌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들어 입가에 모래를 털어냈어요. 우선 앉으시죠. 할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세 사람이 할머니를 봤죠. 할머니는 천천히 그늘진 야자수 아래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조금 쉬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나둘씩 그늘 아래로 모여들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어요. 반복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길었어요. 모닥불 옆에 모여 앉은 7명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닥거리며 어둠을 밀어냈죠. 할머니는 무릎을 꿇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행가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선을 그으며 말했죠. 첫째, 식수 확보. 둘째, 식량 조달. 셋째, 쉘터 건설.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군인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은행가가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죠.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안하시죠. 어떻게 나눌 건가요? 사업가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은행가를 바라봤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은행가가 손가락을 펴며 말했어요. 군인 할아버지는 정찰과 경비, 요리사 할아버지는 식사 준비,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 엔지니어 할아버지는 도구 제작, 사업가 할아버지는 자원관리, 그리고 저는 전체 계획 수립. 그럼 할머니는요? 의사가 물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죠. 할머니는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은행가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쉬시면 됩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요리사가 헛기침을 했고 엔지니어가 모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불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죠. 물론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은행가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군인은 혼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찰이라고 했죠. 엔지니어는 해변에 떠밀려온 잔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모두의 건강 상태를 하나씩 확인했고요. 요리사는 야자나무 아래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라는 거야?
그의 앞엔 야자 열매 몇 개와 조개 껍데기가 놓여 있었어요. 요리사는 평생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일단 야자수 물이라도 마셔야죠.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열매를 깨면 될 거예요. 요리사가 할머니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다 돌을 받았죠. 그리고 야자 열매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겉껍질이 벗겨졌어요. 됐네요. 요리사가 작게 웃었어요. 할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숲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군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작은 개울이 있어요. 어디죠? 은행가가 벌떡 일어났어요. 숲 안쪽으로 10분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길이 험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당장 가야죠. 사업가가 말했어요. 하지만 군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입니다. 길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요. 그건 시간 낭비 아닙니까? 물이 급한데. 사업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군인이 눈을 가늘게 떴죠. 안전이 우선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다 다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언제 물을 마시자는 겁니까?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공기가 팽팽해졌죠.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할머니가 사이에 들어섰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물도 급하고 안전도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군인 할아버지께서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뒤따라가며 위험한 곳을 표시해 두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오늘은 물을 깃는 것만 목표로 하고요. 내일부터 길을 조금씩 정리하면 됩니다. 군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업가도 입을 다물었죠. 그게 좋겠습니다. 은행가가 말했어요. 그는 할머니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을 깃고 돌아온 뒤 본격적인 쉘터 작업이 시작됐어요. 엔지니어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군인이 야자수 잎을 엮어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사업가는 재료를 나르고 의사는 작업 중 다친 사람이 없는지 살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이건 너무 약해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겁니다. 엔지니어가 기둥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럼 더 굵은 나무를 찾아오시죠. 군인이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찾아오긴요. 여기 있는 걸로 해야죠. 그럼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작업이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손에 끈처럼 엮은 식물 줄기를 들고 있었죠. 이걸로 묶으면 어떨까요? 여러 개를 함께 묶으면 더 튼튼해질 거예요. 엔지니어가 줄기를 받아들었어요. 만져보고 잡아당겨보고 매듭을 지어봤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그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랑 텃밭 만들 때 배웠어요. 저녁이 됐을 때 쉘터의 뼈대가 완성됐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지쳐서 주저앉았죠. 요리사가 조개를 구워왔고 의사가 야자수 물을 나눠줬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행가가 말했어요. 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특히 할머니 덕분에 많은 일을 해결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중간에서 정리해주지 않았으면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다들 웃었어요. 피곤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모닥불이 다시 타올랐고 밤하늘엔 별이 쏟아졌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에게요. 셋째 날 새벽 바람이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죠. 귀를 기울였어요. 파도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거칠었어요. 바람도 강했죠. 야자수 잎이 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쉘터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수평선에서 밀려오고 있었어요. 또 폭풍이에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였습니다. 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죠.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며칠 전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습했죠. 다들 깨워야겠어요. 1시간 뒤 7명 모두 쉘터 안에 모여 있었어요. 밖에선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지만 점점 굵어졌죠. 바람이 쉘터를 흔들었어요. 야자수 잎으로 만든 지붕이 들썩였습니다.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사업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엔지니어가 기둥을 살폈어요. 손으로 흔들어 봤죠. 버텨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비가 거세졌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때렸죠.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쉘터 안이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식량은 안전한가요? 은행가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빗소리 때문에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쉘터 안쪽에 두었어요. 요리사가 대답했어요. 그는 구석으로 가서 확인했죠. 야자 열매와 조개가 담긴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런, 여기도 새고 있어요. 요리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새는 거죠? 군인이 일어나 천장을 살폈어요. 여러 곳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야자수 잎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죠. 막아야 해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팔을 잡았어요. 위험해요. 밖은 더 심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쉘터가 무너져요. 엔지니어가 의사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를 덮쳤죠.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군인이 따라 나갔어요. 두 사람은 쉘터 지붕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어요. 몸이 휘청거렸죠. 안 되겠어요. 엔지니어가 소리쳤어요.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그가 다시 쉘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군인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쉘터 안의 물은 점점 깊어졌어요.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모두 한쪽 구석으로 몰렸죠.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들어 올려야 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왔죠. 하지만 바구니가 무거웠어요. 할머니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사업가가 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그는 높은 곳에 바구니를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졌어요. 쉘터가 흔들렸습니다.
기둥 하나가 삐걱거렸죠. 엔지니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 기둥이 문제예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죠? 은행가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쉘터 안엔 별다른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벗었어요. 그리고 기둥에 감았습니다. 단단히 묶었죠.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군인도 따라했어요. 자신의 셔츠를 벗어 다른 기둥을 보강했습니다. 사업가와 은행가도 도왔어요. 모두의 옷이 기둥에 감겼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가운데로 모이세요. 서로 기대세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쉘터가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7명이 가운데로 모였어요. 서로 어깨를 기댔습니다. 할머니가 가운데에 서고 나머지 6명이 둘러쌌죠. 작은 원이 만들어졌어요. 폭풍은 계속됐습니다.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빗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쉘터가 삐걱거렸습니다. 기둥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왔어요. 어둠 속에서 7명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꼈죠. 의사가 작게 말했어요. 괜찮을 겁니다. 곧 지나갈 거예요. 그래요. 우린 버틸 수 있어요. 요리사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어요.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비도 약해졌죠. 천둥 소리가 멀어졌어요.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쉘터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기둥이 기울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갔지만 벽은 남아 있었죠. 끝났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밖을 봤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살았습니다. 은행가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엔지니어가 밖으로 나갔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해변은 엉망이었어요. 나무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모래가 쓸려나갔죠. 하지만 섬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지만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하죠. 군인이 말했어요. 그는 엔지니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쉘터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죠. 첫 번째 위기는 넘겼어요.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더 많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7명이 함께였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쉘터는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전보다 튼튼했죠. 엔지니어와 군인이 기둥을 더 깊이 박았고 지붕도 이중으로 엮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야자 열매만으론 부족해요. 요리사가 말했어요. 그는 남은 열매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10개 남짓. 7명이 먹기엔 턱없이 모자랐죠. 조개도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폭풍 뒤로 해변에 거의 안 보여요. 사업가가 덧붙였어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섬 안쪽을 탐험해야 해요. 군인이 말했어요. 그는 벌써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허리에 밧줄을 묶고 손엔 날카롭게 간 나무 막대를 들고 있었죠. 저도 가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일어섰어요.
저도요. 의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셋이서 가시죠. 나머지는 여기서 쉘터를 정비하고요. 은행가가 말했어요.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도 가면 안 될까요? 모두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할머니, 길이 험할 텐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젊었을 때 산도 많이 다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군인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4명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어요. 발밑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이끼가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하세요. 군인이 앞장서며 말했어요. 그는 나뭇가지를 치우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할머니가 멈춰 섰어요. 저기 좀 보세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무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붉은색이었죠. 뭐죠? 엔지니어가 다가갔어요. 그리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일이에요.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작고 붉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군인이 하나를 따서 냄새를 맡았죠. 먹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는 열매를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먼저 맛볼게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 말렸죠. 안 됩니다. 위험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군인이 열매를 낚아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열매를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죠? 어때요?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달아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군인이 천천히 말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먹을 수 있어요. 엔지니어가 소리쳤어요. 4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개울이었어요. 물이 맑고 차가웠죠. 할머니가 손을 담갔습니다. 민물이에요. 여기서 물을 깃는 게 훨씬 가까워요. 엔지니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길을 확인하고 있었죠. 표시를 해둬야겠어요. 다시 찾을 수 있게요. 군인이 나무에 칼로 표시를 새겼습니다. X자 모양이었어요. 개울을 따라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큼은 넓었죠. 비상대피소로 쓸 수 있겠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동굴 안을 살폈습니다. 바닥은 평평했고 천장도 낮지 않았어요. 좋은 발견이네요. 4사람은 돌아가기로 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 멈춰야 했어요.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여기에요. 빨리요. 은행가의 목소리였습니다. 4사람은 서둘러 해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커다란 물고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폭풍 때문에 떠밀려 왔나 봐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요리사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살폈어요. 이거면 며칠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물고기는 누구 거예요? 사업가가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 거죠. 요리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발견한 건 저예요. 저와 은행가 할아버지가 산책하다 발견했어요.
사업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한 팀이잖아요. 요리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한 팀이라면 공정하게 나눠야죠. 발견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사업가가 팔짱을 꼈어요. 은행가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군인이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봤죠. 사업가 할아버지 말씀도 이해가 돼요. 발견했으니 당연히 기여를 한 거죠. 사업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일과 민물을 찾은 것도 기여예요. 그리고 쉘터를 고친 것도요. 모두가 제 역할을 했어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고기는 공평하게 나누되 오늘 저녁 요리는 발견하신 두 분께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은 과일도 함께 나누고요. 사업가가 입을 열었다 다물었어요. 은행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사업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은 풍성했어요. 요리사가 물고기를 구웠고 과일을 곁들였습니다. 민물로 차도 끓였죠. 7명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어요. 오늘 좋은 날이네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은행가가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모두가 노력했으니까요. 누군가 탐험하고, 누군가 발견하고, 누군가 중재했죠. 함께였기 때문이에요. 모닥불이 타닥거렸어요. 불빛이 7 얼굴을 비췄습니다. 처음 표류했을 때보다 얼굴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는 그을렸고 옷은 해졌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죠. 내일은 뭘 할까요? 요리사가 물었어요. 동굴을 정비하고 과일나무 근처에 표시를 더 해야 해요. 군인이 대답했어요. 민물길도 정리하고요.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반복되는 리듬이었죠. 구조될 날이 올까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해가 떠오를 때 할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모닥불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그 소리가 없으면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였습니다. 그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죠.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의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함께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여기 온 지 벌써 열흘이네요. 의사가 중얼거렸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길었는데 의사가 손을 펴서 바라봤어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의 손을 봤죠. 주름진 손이었지만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요리사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이제 아침 준비가 익숙했습니다. 야자 열매를 까고 과일을 씻고 물을 끓였죠. 엔지니어는 쉘터를 점검했어요. 느슨한 곳이 없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군인은 해변을 걸었어요. 매일 아침 해변을 한 바퀴 도는 게 그의 일과였죠. 혹시 떠내려온 물건이 있는지, 배가 지나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은행가는 모래 위에 선을 그으며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10개의 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는 11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요? 사업가가 물었어요.
그는 이제 아침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하루가 편했으니까요. 동굴 쫓기를 더 넓혀야 해요.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과일도 더 따와야 하고요. 요리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말을 멈췄어요. 모두가 그를 봤죠.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신호를 만들어야 해요. 신호요? 은행가가 물었어요. 배가 지나갈 때를 대비해서요. 연기 신호나 불빛 뭐든. 군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생존도 중요하지만 구조도 생각해야 했죠. 어떻게 만들죠? 사업가가 물었어요. 언덕 위에 장작을 쌓아두면 돼요. 배가 보이면 불을 피우는 거죠. 군인이 설명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그것부터 시작하죠. 7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군인과 엔지니어가 마른 나무를 모았습니다. 사업가와 은행가는 그것을 언덕 위로 날랐죠. 의사는 중간에 쉼터를 만들었어요. 물과 과일을 준비해뒀습니다. 요리사와 할머니는 함께 움직였어요. 요리사가 나무를 들면 할머니가 방향을 안내했죠. 조금만 더 왼쪽으로요. 여기요? 네, 거기 좋아요.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정오쯤 됐을 때 신호대가 완성됐어요. 언덕 꼭대기에 장작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묶었어요. 그 옆엔 야자 잎을 쌓아뒀습니다. 연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제 배만 지나가면 돼요. 사업가가 말했어요. 그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은 비어 있었죠. 언젠가 오겠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가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사업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달려갔죠. 은행가가 쉘터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무릎을 꿇고 은행가를 살폈어요. 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탈진한 것 같아요. 물을 먹였어요.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사업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가 은행가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어요. 감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요리사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일단 열을 낮춰야 해요. 찬물이 필요해요. 의사가 지시했어요. 군인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개울로 달려가 물을 길어왔죠. 할머니는 천조각을 찢어 물에 적셨어요. 그리고 은행가의 이마에 올려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었지만 은행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계속 곁을 지켰어요. 물을 갈아주고 맥박을 확인했죠. 다른 사람들은 쉘터 밖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닥불만 타닥거렸죠. 괜찮아질까요? 사업가가 작게 물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할머니는 은행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쉬러 나갔고 할머니가 교대했죠. 그녀는 은행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버티세요.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우린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함께 집에 돌아가야죠. 은행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얼굴을 가까이 했죠. 네, 여기 있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은행가가 힘겹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요.
할머니가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미안해요. 처음엔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은행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닦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가가 깨어났어요. 열이 내렸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죠. 고비를 넘겼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요리사가 죽을 끓여왔고 은행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은행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군인이 말했어요. 우린 한 팀이니까요.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평선에 점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죠. 군인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배다. 모두가 언덕으로 달려갔어요. 엔지니어가 불을 붙였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이쪽이에요. 모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리쳤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배가 방향을 바꿨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온다. 정말 온다. 사업가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서서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드디어네요. 의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네, 드디어예요. 배가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구조되었죠. 7명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열흘 동안 함께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도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죠. 고마웠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은행가가 대답했어요. 그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7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을 둘러봤어요. 쉘터를, 신호대를, 개울로 가는 길을 바라봤죠. 잊지 못할 거예요. 요리사가 말했어요. 저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모래를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요. 7명이 함께 배에 올랐어요. 섬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죠. 나이와 경험 그리고 함께였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열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채널에는 이보다 더 도파민 넘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